손정혜 변호사님, 이분들 잘 기억나세요? 제가 보다 손정혜 변호사님이 저랑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긴 한데, 뭐 서인석 씨야 뭐 워낙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가수 박미 씨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예.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근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분 예. 사실은 예전에 날 보러 와요 이런 노래 하신 거 기억나시는 기억나시는 분 있을 분이요. 거예요. 예, 원래는 예. 개그맨으로 예. 데뷔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수로 전향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 여러 가지 상도 굉장히 많이 탔죠. 예. 그러다가 어느 프로에 나와서 그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200억대 부동산 자산가다 이런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얘기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게 좀 과장되게 나와서 본인이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90년경에 이제 갑자기 미국에 가셔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얼굴이신데 조금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전 모습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또 잘 지내신다고 하니까 예. 반가웠습니다.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 엄청나게 히트친 노래고 또 이분이 웃으시면 이렇게 잇몸까지 쫙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좀 항상 유쾌한 표정을 짓고 다니신 분인데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200억까지는 아니지만 돈 좀 버셨어요? 실제로 예. 부동산을 해서 돈을 좀 벌었던 것도 사실이고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다. 이건 사실인데 예. 인터뷰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너무 과장되게 200억 타이틀이 된 거고 사실 박미 씨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본인 표현으로 흑수저로 태어나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마치 그냥 200억 자산가로 그냥 예.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것처럼 네, 예. 탈바꿈이 돼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 박미 씨가 18살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이 개그우먼 데뷔를 해요. 왜 그랬냐면 집이 어려워서 본인이 방송 일을 하면서 그걸로 엄마 생활비도 드리고 아빠 용돈도 드리고 예. 네, 동생들 뭐 학비도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개그우먼, 그다음에 코미디언이라 했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가수를 하면 밤무대라든가 예.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됐던 거고 실제로 날 보러요 말고도 뭐 올가을에 사랑할까요? 예. 좀 히트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또 돈을 번 부분도 있었고 그때 연기 도전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이 뭐 개그를 코미디를 갈고 닦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예. 그만큼 본인은 절박했던 시절을 지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딱 자산가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송 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있는 데다가 이 200억 자산가설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커지면서 이렇게 미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귀하신 모습을 보니까 뭐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은 하와이에 있는데 뭐 LA나 뉴욕에서 사업을 했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도매 그런 이제 상을 했는데 도매업을 하시는군요. 네, 예. 도매업을 했는데 뭐 하루에 뭐 매출만 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벌었는데 예. 이게 또 이제 박미 씨가 워낙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이 연애 생활 또 사업이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내 정신적인 피로 예. 이런 걸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적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가에 좀 심취하게 됐는데 아예 이제 하와이가 사실 뭐 배우 문숙 씨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요가 예. 어떤 좀 산지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와이에서 본인이 이렇게 정신 수련, 뭐 예. 훈련, 요가 이런 거에 힘쓰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힐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제주도에로 이제 아예 이제 들어오신다는 이제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국내 방송 무대에서 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표님. 근데 한국 싫다고 이렇게 한국 떠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미국 많이 가시잖아요.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인데 사실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외 가서 예. 성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언어도 안 통하죠. 예. 하는 게 뭐 좀 예. 그 뭐 주유소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예. 뭐 좀 슈퍼라든지 뭐 이런 정도지 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기는 예. 좀 쉽지 않죠. 근데 박미 씨는 일찍이 좀 가서 자리를 잡았고 그 200억이 나온 게 예. 제 기억으로는 매일경제도 인터뷰가 났었거든요. 예. 그때가 2007년에 났어요. 2007년 말에. 예. 근데 외환 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때 200억이니까 돈이 컸죠. 예. 그리고 그때 투자서 책도 냈어요. 재테크 200억 오, 벌었다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 성공했다면 그래도 좋아하는데 예. 부동산으로 나 이렇게 했다. 주로 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돈 좋은 벌었다면 사람. 좋아하는 예. 거는 부모님만 좋아하지 사실 형제들도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미 씨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그때 책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강남 아파트는 끝났다고 썼어요. 예. 근데 그리고 본인도 팔았어요. 예. 근데 10년 만에 끝났냔 말이죠. 그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예. 그때 책에서 이태원 그 도심 명동 한남동 이런 데는 좋게 썼는데 그건 내가 보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예. 전문가라도 완전 전문가는 없다. 예. 그래서 그때 부자 돼서 열풍과 함께 이제 200억 했는데 좀 본인은 월간지 기자가 좀 뻥튀기 했다 하는데 본인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부동산에 나름 투자에 나름 재주가 있는 모양이군요. 어쨌든 미혼이잖아요. 예, 네, 어떤 맞습니다. 분하고 또 결혼하신대요? 뭐 5살 연하에 남자친구가 있긴 하대요. 아, 있어요? 그런데 예.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사업하고 예. 지내다 보니까 그 뭐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란 어떤 형식적 절차를 예. 겪고 싶지 않다. 지금도 사업 파트너 겸 인생 동반자로 잘 지내고 예. 있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 하와이에서 둘만의 스몰 웨딩 정도 뭐 그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 있고요. 예. 인생 즐겁고 요가하면서 지내시면요. 굳이 뭐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얼굴을 보는 분이 이제 서인석 씨인데 벌써 나이가 70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작이 예. 2014년 6월 29일에 종영한 사극이었어요. 예. 네, 정도전.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 만 4년이 시간이 훌쩍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나 했더니 여기서 이제 최영 장군 역할을 했는데 예. 그 뒤로 어떤 캐스팅에 어떤 뭐 이렇게 응하거나 예. 좀 알아보면 너무 사극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퇴짜 아닌 퇴짜를 맞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극 냄새 저 다 빼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서 아주 악독한 재벌 회장 한다고 하는데 예. 푸근한 인상에서 나오는 또 재벌 회장은 어떤 모습일까 싶은데 사실 연기력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1991년에 동의보감에서 허준했었죠. 예. 2000년 또 태조왕건에서 견훤했었죠. 예. 뭐 굉장히 베테랑 연기자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서인석 씨 그러면은 견훤, 예, 백제 견훤 역할로 나온 게 너무 잘 인상이 강해서 항상 이 사극 이미지가 가는데 또 그렇지 않고 80년대에 이 서인석 씨는 거의 꽃미남, 예, 결혼하고 싶은 남자 배우 1위에 올랐다는데 저 정도 외모였으면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같은 꽃미남 같은 외모를 그 예. 당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배우 1위로 예. 꼽혔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집에서는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밖에서 그래서 아내가 밖에서는 그렇게 여자들한테 연기할 때 그렇게 다정하게 로맨틱하게 하면서 왜 집에서는 이렇게 자상하지 뭐 예를 들면 좀 카리스마 있느냐 예. 이렇게 좀 비판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걸로 보이는데 또 저렇게 예. 꽃중년처럼 이렇게 그런 외모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또 양면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 예. 집에서는 카리스마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바깥에 활동할 때랑 집에서 활동할 때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 60 넘어서 집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면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의아해요. 그거는 예. 내가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네. 마눌님 앞에서 네. 예. 남존여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 맞추는 데 있다. 남존여비. 그러니까 가사의 주도권이 예. 여성으로 상당 부분 특히 은퇴한 이후에는 많이 넘어갔다고 있다고 예. 봐야죠. 40대, 5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뭐 남성 주도도 예. 있고 뭐 남녀 동등도 있고 하죠. 근데 50대 이후로는 아무래도 여성 주도로 좀 많이 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요. 이제 나이 70이 됐지만 은퇴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활동하고 요즘 뭐 꽃보다 할배 좀 다시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70대, 80대에 이렇게 활동하는 노년의 연기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예. 분장으로 예. 커버를 했지만 이제는 뭐 이순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뭐 김영건 선생님 이런 서인석 선생님 할 거 없이 예.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이분들은 특히 연예인은 정년이 없잖아요. 예. 70이 아니라 80, 90까지 본인이 연기력이 쇠하지 않고 에너지가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그 아까 견훤 얘기하셨는데 2000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촬영 중에 불화살이 목으로 날라왔는데 네, 병원으로 가서 피부 이식을 받고 예. 또 다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견훤 역할을 해나갔어요. 예. 이런 연기 열정이 있었던 서인석 씨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활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돌 출신들의 젊은 꽃미남 배우들이 원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뭐 매번 TV 틀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할 정도로 계속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랜만에 컴백하는 박미 씨도 그렇고 이 서인석 씨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시청자들은 이분들을 늘 예전처럼 사랑해 줄지 이분들도 두렵겠죠. 그런데 또 예. 뒤집어 생각하면 젊은 배우들 층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배우가 많지만 또 살아남은 이게 피라미드 구조나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서 70세에서는 경쟁자가 예. 적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바닥부터 탄탄히 배웠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무슨 선배로서 어떤 무슨 이제 말하자면은 뭐 위압감 있게 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현장에서 이 스태프, PD분들 그 존중하는 게 굉장히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현장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서인석 씨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호흡해 보니까 예. 너무 신선하고 좋다. 나도 좋고 뭐 다시 새로워지는 느낌이고 많이 배우고 있다. 예. 저는 후배한테 배우고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선배라면 언제든지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 저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의 드라마를 많이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지만 사실은 이제 저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다양한 장르의 그런 작품들도 우리 MBN 브레이트 방송사들이 좀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양한 뭐 이순재 씨도 얼마나 그 그러니까요. 스펙트럼이 예, 예. 넓어요. 예. 서인석 씨도 저런 재벌 지금 회장 역할로 또 나온다잖아요. 예. 사극을 그 유동근 씨보다 더 많이 했다잖아요. 예. 근데 그걸 깨고 또 재벌 회장 역할로 욕심 많고 심술 많은 예. 재벌 회장 역할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릴지 굉장히 다양하고 예.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소재를 좀 다변화하고 그러니까요. 폭을 좀 예. 넓히고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 다양한 소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광고를 주로 소비하는 2049층을 겨냥한 드라마, 예능 프로를 많이 만드는 게 방송사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우리가 또 열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